그러면 제가 들어오신 분들에게 오늘 프로그램 잠깐 소개할게요. 오늘 저희 세미나는요, 오늘이 첫째 날이고 내일 오후 3시에 두 번째 날 해서 총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미국에서 LA에서 저희 박한진 대표님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모든 질문을 받아들여서 아무래도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하고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문자나 채팅창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대표님에게 질의응답을 끝까지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시간은 3시부터 6시까지인데 중간에 바쁘시거나 이러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메모도 남기기가 되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 문자, 그 다음에 제가 메일도 드렸습니다. 해서 이쪽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 대표님 이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저는 알토스비즈의 대표 박한진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이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한 회사인데 한국에도 사무실이 있고 이제 미국에도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국에 있다가 요즘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특이하게 미국에서 소위 랜선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PT 자료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PT를 하나 띄워서 PT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인데, 요즘 한국에서도 크라우드 펀딩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해외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킥스타터라는 해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제품과 프로젝트를 이제 론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크라우드 펀딩 중에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중에서 킥스타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오늘 이 크라우드 펀딩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회인데요. 요 세미나를 이제 오늘하고 내일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라우드 펀딩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어떻게 캠페인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캠페인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진행할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기엔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요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세 개 업체를 선정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신청을 받을 텐데 대상 업체는 크라우드 펀딩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업체나 아니면은 조만간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요. 그와 관련된 비용 일부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하는 일이 캠페인 준비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준비 지원을 이제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캠페인 론칭,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마케팅까지 지원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요. 정말 내가 이런 제품, 특히 이제 시제품 단계에 있는 이 제품을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한번 진출해서 유통망까지 한번 확보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를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알토스 비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그 크라우드 펀딩 그 준비부터 그 론칭에서 마무리까지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 크라우드 펀딩 준비 작업을 많이 합니다. 컨텐츠 준비라든지 뭐 랜딩 페이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미국 사무실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일단 준비가 끝나면 그것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저희들이 이제 미국 현지에서 론칭하고 마케팅까지 하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거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그 아마존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유통망까지 진출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현지에 뭐 대형 디스트리뷰터나 어떤 유통망을 다지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대량 유통까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 전반을 도와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이 끝나고 나서 아마존에 진출하고 미국 현지에서 유통망까지 확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목표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한 사이클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일단은 킥스타터의 제품을 론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킥스타터의 제품 론칭을 해서 끝나면 그 제품을 그대로 인디고고 인디맨드라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선구매 사이트인데요.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에서 구매를 어떻게 보면 후원을 하지 못한 그 후원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디맨드에 가서 그 킥스타터를 어떻게 보면은 놓친 분들이 좀 더 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에 제품을 올려놓고요. 동시에 저희들이 일본에 있는 파트너하고 일본 크라우드 펀딩 마크학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 세 플랫폼을 통해서 펀딩 금액을 그 최대한 끌어올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제조를 잘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배송까지 끝내게 되면 미국의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는 아마존 리스팅 하시면 저희들이 또 미국 현지에서 그 마케팅 패키지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또 해드리고 하는데 일단은 크라우드 펀딩의 한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4년 반, 5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캠페인을 진행한 게,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한 85개 정도 되는데, 캠페인 론칭을 했고요. 대부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딩 금액이, 누적 펀딩 금액은 한 100억 원이 넘어갔어요. 지난 8월에 100억 원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또 캠페인당 평균 금액이 한 1억 2천만 원에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13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뭐 한 10억, 16억 정도 펀딩을 하신 분도 계시고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의 펀딩이 끝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는 벤처 캐피탈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의 여러 기업, 뭐 대기업부터 뭐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이제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 이제 컨설팅 사업을 했었고요. 2014년에 저희가 이제 그 해외 크라우드 펀딩 그 킥스타터 캠페인이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뭐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망한 제품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시키려고 하고요. 주로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이 이제 저희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제가 여기 보이는 이 킥스타터 캠페인이라는 책을 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킥스타터나 해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책이 온라인에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가 두 번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한 50분 정도씩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강연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크라우드 펀딩 하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소위 잘 나간다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스타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단계를 갖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요즘 많이들 합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와디즈라든지 텀블벅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요즘 특히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많이 올리고 펀딩을 올리시고 하시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 영어 자체를 보면은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거나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 테니 좀 도와달라, 이런 개념이죠. 미리 좀 돈을 주어서 그거를 가능하도록 돈을 가지고 내가 프로젝트를 가능하도록 만들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취지고요. 처음에는 P2P, 대출형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종류의 크라우드 펀딩이 존재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인터넷이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 이걸 소셜 펀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이성적입니다. 왜냐면은 불특정 다수한테 처음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제품을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면 나한테 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믿고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여한다는 게 사실 되게 비이성적인데, 그분들 마음속에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세상에 꼭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내가 가장 먼저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라우드 펀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어떤 공익성을 띠면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을 자체를 그냥 내가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쓰게 해줘야겠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제품을 내가 고안하고 기획해서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좀 이렇게 그런 어떤 호소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물론 이제 그 전에도 P2P 크라우드 펀딩, 즉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발전을 해오다가요. 2012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잡스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이제 점프 스타트 아워 비즈니스 스타트업 액트라 그래가지고요. 스타트업들한테 많은 자금 지원을 주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세금을 이제 공제해주는 그런 이제 건데요. 세금을 공제해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 많은 이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도 생기고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도 생기고,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도 세우고,
그리고 뭐 좋은 프로젝트를 후원해주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해서 보편화가 됐고요.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게 그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사실 2015년, 16년도에는 한 30억 불이 잘 안 됐는데요. 2018년부터, 2017년이죠. 2017년부터 급신장을 해서, 뭐 65억 불, 72억 불, 지금은 이제 80억 불가량으로 이제 신장을 했고요. 스타트업, 특히 하드웨어 스타트업들한테는 가장 유망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뭐 크라우드 펀딩에는 종류가 뭐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보상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를 중심으로요. 그 후원을 해주면 그 대가로 뭐 상품이나 티켓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물을 보내주는 거고요. 기부형은 어떤 좋은 뜻의 그 프로젝트에 그야말로 이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기부를 하는 거고요. 대출형은 그 돈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십시일반 모아서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적절한 뭐 시중 이자보다는 높겠죠. 나중에 이제 시중 그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그 상환받는 그런 형태고요. 펀드형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투자를 그 해서 작은 부분씩 이제 투자를 해서 그게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배당을 받는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커지고 있는 이제 투자형은 지분 투자형인데요. 뭐 그야말로 회사의 일부 지분을 그 획득하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 그 지분 획득을 위해서 그 자금을 투여하고 획득하는 겁니다. 자, 그럼 킥스타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킥스타터가 생겨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세 인물이 있죠. 그 페리 첸하고 얀시 스트리커 그리고 찰스 애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각자 역할을 보면 뭐 이 플랫폼을 기획한 사람은 페리 첸이라는 음악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음악회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걸 대관을 해서 뭐 음악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럼 입장료를 좀 미리 받으면 그 돈을 모아서 대관을 하고 음악회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어떤 아주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얀시 스트리커라는 이 사람은 이제 그때 음악 잡지 에디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하고 이제 의기투합이 되고 거기에 이제 찰스 애들러라는 그 엔지니어가 조인을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 2009년에 사이트를 처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름아름 조그만 사무실에서 그 오픈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뉴욕에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급신장을 했죠. 뭐 몇 년도 한 2년 사이에 그 많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세코야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많이 커지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2015년에는 이 회사를 상장시켜야겠다고 이제 상장 준비를 하는 도중에 이 세 명이 갑자기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을 선언해버립니다. 그 퍼블릭 베네핏 컴퍼니라고 공익 기업을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코야에서 받은 투자금을 돌려주고 우리는 그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그런 정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사회적 기업을 선언해버리고 지금은 세 분이 다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이게 이 회사가 뭐 수익을 너무 창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커머스 또는 뭐 어떤 온라인 구매 사이트 비슷하게 이제 가는 거를 두려워해서 그냥 우리는 뭐 제품은 있고 어떤 열정은 있지만 어떤 자원이 부족하고 뭐 고객을 만날 그런 어떤 기회가 적은 스타트업을 도와줘야겠다고 해서 그냥 사회적 기업으로 남겠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킥스타터는 현재 이제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캠페인을 준비하실 때 가능하면 약간의 공익성을 좀 담아내면 조금 유리하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제품을 올려서 그냥 많이 팔아서 어떤 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보다는 뭐 사회에 어느 정도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이 제품이 사회에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킥스타터 현황인데요. 뭐 명실공히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고요. 지금까지 조성된 펀드가 54억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됐던 캠페인의 숫자가 50만 개가 넘습니다. 50만 개가 넘고요. 그 중에 성공한 캠페인이 약 19만 개.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는 거는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률은 38.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이 후원을 했던 이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했던 또는 후원했던 사람들이 600만 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가 이 플랫폼에서 계속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900만 건은 뭐 다수 그러니까 여러 번 구매해본 사람들의 인구가 1,600만 명 되고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킥스타터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뱅커들은 한 60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페인을 진행할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고객 베이스는 이 6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800여 개의 캠페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펀딩을 열심히 펀딩 조달을 하고 있다는 이제 말이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만들어서 올리면 3,800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캠페인을 좀 더 유니크하고 마케팅을 이제 잘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숫자 22는 22개 국가에서는 그 나라 법인,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나라 회사로 캠페인 론칭이 가능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홍콩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진행하려면 부득이 이제 미국의 법인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미국의 법인을 구하셔가지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력해서 진행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지금 이제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으로서는 가장 큰 킥스타터하고 인디고고를 좀 비교를 좀 해보면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시면 웬만하면 저희들이 이제 킥스타터를 권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인디고고가 한국에 있는 법인으로 진행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의 룰에 대해서는 인디고고나 킥스타터나 거의 동일하게 미국의 법인이 있어야 되고요. 미국의 캠페인을 보증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뭐 월별 방문자 수나 뭐 여러 가지 규모에서 킥스타터가 인디고고를 능가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고르시는데 심사가 킥스타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데 방문자 수나 현재 그 안에서 활동하는 후원자 수나 킥스타터가 인디고고를 상당히 큰 비율로 능가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저한테 말씀들을 하세요. 야,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는데 킥스타터나 크라우드 펀딩이 영향이 없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캠페인에 진행되는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25% 줄었는데, 캠페인당 펀딩 금액은 사실상 늘어났어요. 저희가 이제 그걸 피부로 이제 좀 느끼는데, 사실 이제 모든 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도 더불어서, 전체적인 느낌은 더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크라우드 펀딩을 하냐? 이게 사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할 일도 많고, 한 6개월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 집중을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쉽지 않은 과정이고, 또 자금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마케팅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동영상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도 소요가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는 이제 어떤 질문에 부닥치게 됩니다. 효과는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금 조달이겠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단기간에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이제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매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경우에 이제 매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스타트업이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확보하는 거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고객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댓글도 많이 나오고요. 제품에 대한 평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객 반응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유통망으로 진출하는 어떤 이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캠페인을 올리는 순간, 킥스타터에 올리는 순간, 전 세계에 유통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막 옵니다. 그래서 나는 유통을 하는 사람인데, 니네 제품을 우리나라에 유통을 한번 소개시켜보고 싶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메일이 많이 와서 유통으로 실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계 시장에 여러분들 제품을 오픈하는 거고요. 킥스타터를 전 세계에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조사 기능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제품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시장 조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이제 브랜딩, 브랜드도 이제 알리는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킥스타터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테크 미디어를 비롯해서 이제 미디어들이 킥스타터에서 올라오는 제품들을 기사화해주고 자기들 이제 독자들에게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마케팅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성공하는 킥스타터 캠페인에 대해서는 마케팅 효과가 더 높겠죠. 마케팅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를 여기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자를 만나면 많은 분들이 이거 크라우드 펀딩 해봤니? 이런 식으로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저희들하고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서 성공적으로 펀딩을 올린 후에 투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증빙 자료가 되는 거죠. 이게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시장에 실제 마켓에 나갔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효과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자금적으로 효과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론칭하는 방법 중에는 크라우드 펀딩이 상당히 좋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이유는 사실 그냥 그 펀딩 자체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진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량 유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교두보죠. 그러니까 대량 유통으로 가기 위해서 초반에 좀 임팩트 있게 그 시장에 내 제품을 소개시켜 보고 싶다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신다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고, 물론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했다고 실제 사업에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효과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니 과정이 아니라 소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면 되고 물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릴 거예요. 뭐 어떤 과정이 있고 뭘 준비해야 되고 뭐가 중요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품이겠죠.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 그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의 전체 토탈 기간을 보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 안에서는 상당히 이제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마음을 단단히 이제 먹어야겠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 그래서 뭐 대충 제품 뭐 속에서 만들어서 올린다 그래서 이제 캠페인이 또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실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캠페인이 진행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조금 쉬고 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표에서 보듯이 제 이제 자료에서 보듯이 시제품이 완성되면 이제 캠페인을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도 만들고 랜딩 페이지가 그래서 이제 킥스타터 설명 페이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하고 론칭을 하고 나면 이제 현지 마케팅하고 마무리까지 하는데 거의 한 6개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펀딩 금액이 본인의 은행 구좌에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이라고 보고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타이틀만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민하고 작업을 하셔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이 일단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 제가 올려놓은 제품은 킥스타터 역사상 가장 펀딩을 많이 했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뭐 200억 이상, 230억부터 뭐 100억까지 뭐 많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이 킥스타터에 올라와서 근데 이제 사실상 요즘은 또 이렇게 높은 금액을 올리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한 2015년, 16년 뭐 요때 많이 이제 펀딩이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페블타임 같은 경우는 거의 3번 다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뭐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페블타임은 지금은 이제 거의 뱅크럽시까지 갔다가 그 다른 회사에 헐값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쿨리스트 쿨러라 그래가지고 이 제품은 그 아이스박스인데 여러 가지 기능, 전기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뭐 믹서 기능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거의 한 150억 가까운 돈을 이제 레이즈를 했는데 이 회사도 사실 그 딜리버리를 하기는 했는데 뭐 약간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좀 고생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래블 자켓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그냥 바람막인데 이게 어떻게 100억 이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주머니만 많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막인데요. 아무튼 이 제품들은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후속 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바람막이로. 그래서 뭐 한번 이제 어떤 제품이 성공을 하나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 킥스타터 캠페인에 도전해서 성공한 제품들입니다. 그 정글이라는 제품은 골전도 스피커가 들어간 그 선글라스고요. 그리고 저 시그널이라는 제품은 그 이거 역시 이제 골전도를 통해서 그 핸즈프리죠. 요걸 차면 그 블루투스하고 그 전화기가 연결돼서 핸즈프리로 그 귀에다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그 소리가 들리는 뭐 그런 형태의 혁신적인 제품이었고요. 그 이제 베이글랩스라는 이 디지털 줄자가 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저희들하고 진행했던 제품인데요. 그 제가 이제 그 이 이제 뭐 초창기에 저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금액이 이제 거의 한 15억 가까이 됐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 뭐 투자 이후에 투자도 받고 이래서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솔라페퍼 저거는 그 솔라 패널 작은 거를 이용해서 충전기, 그 배터리 충전을 하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버드는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동시에 장착된 이어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캠페인도 뭐 성공하는 분들은 또 큰 금액을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제품이 킥스타터 제품일까요? 일단은 시제품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나와야 됩니다. 그 시제품이 왜 그러냐면은 뭐 한 2000년 중반, 그러니까 뭐 2015년, 16년에는 사실 킥스타터도 그냥 렌더링 그림이라든지 그냥 제품의 어떤 조감도 이런 것만 갖고도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주장하는 그 기능들이 다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이면 좋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처음 나오는 제품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문제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주 유니크한 면이 있어서 마케팅이 가능한 것. 그리고 이제 가격보다는 가치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격이 싸다고 무작정 잘 되는 그런 플랫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보다는 이게 어떤 가치를 대중에게 소비자한테 전달할까. 그리고 가능하면 그 커스터머 베이스라고 그러죠. 그 고객층이 넓은 제품. 뭐 일부 이렇게 국한된 어떤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인데 그 2초, 20초 안에 뭐 설명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동안 했던 크라우드 펀딩 제품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제품들이 좋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지된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건강 보조식품, 뭐
뭐 총기류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뭐 내가 뭐 어디 여행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모금을 해달라라든지 뭐 이런 개인적인 것도 안 되고 그 뭐 정치적인 뭐 누구를 지지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해서 도와주자라는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뭐 성적인 제품도 안 되고 주류나 마약, 담배 같은 제품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캠페인 중에 취소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킥스타터 중간에 펀딩이 많이 되더라도 어떤 그 불법적인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 취소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이 샤프라는 이 면도기는요, 레이저로 면도를 하는 겁니다. 레이저 광선이 나와서 이제 면도를 하는 건데, 펀딩이 400만 불까지 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45, 뭐 50억 가량 간 건데, 이 제품이 이제 서스펜드 돼 버렸는데, 그 이유는 이 제품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 제품이 작동하는 거를 보여달라고 이 후원을 했던 베커들이 막 주장을 해가지고 그 킥스타터 운영진에서 여기에다가 그럼 작동하는 그런 어떤 증빙 자료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올리라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걸 제대로 못한 거죠. 못하니까 그 킥스타터 측에서 서스펜드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지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된 제품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성 키체인인데요. 다용도 키체인인데 이거는 어떤 미국 친구가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이걸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만든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뒤로 연락을 해가지고 야 이거를 내가 킥스타터에 올려서 팔아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이 제품을 고안해서 만든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킥스타터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40만 불 이상, 한 거의 50만 불 정도 했으니까 한 6억 정도의 펀딩을 올렸는데 끝나기 며칠 전에 여기 후원자 한 분이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이 제품을 찾아냈어요. 똑같은 제품을. 그래가지고 킥스타터에 신고를 해서 킥스타터가 서스펜드 시킨 그런 이제 경우입니다. 가끔 이제 한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제품이 아닌데 들고 와서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뭐 유통 판권만 받아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킥스타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오리지널리티라 그러죠. 본인이 개발한 그런 이제 제품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 카테고리는 한 14개가 있고요. 테크놀로지하고 게임하고 디자인 카테고리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 60% 정도가 이 카테고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카테고리에서 하십니다. 특히 테크놀로지하고 디자인 카테고리에서. 오늘 일부 순서의 이제 결론인데요. 킥스타터는 마케팅 수단으로는 상당히 유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시장 조사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제품 론칭 플랫폼. 요즘은 사실 저희들하고 중소기업 분들도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데 비용 대비 효과는 신제품을 론칭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제 하드웨어 제품은 상당히 이제 유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6개월간 집중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이게 6개월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알겠지만 제품을 생산해서 제조해서 마케팅해서 고객한테 배송하는 게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사실. 하드웨어 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종합적인 과정을 배우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좋은 경험과 교육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제가 권합니다. 자, 1부
그 순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2부에서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